안녕하세요. 뉴스 제목이 뭐냐면 집값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집값 제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반토막이 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지금은 2022년 11월입니다. 23년 되고 24년 되고 25년 되고 26, 7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만 지나면 전국에 있는 집값이 반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의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원금 상한 요구를 받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제는 벌써 2022년 연말에 대출금리가 10% 돌파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8%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9%도 아니고 이제 10%로 언론의 기사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대출이자가 평균 대출이자가 한 8에서 10%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평균 대출이자 10% 되면 무슨 일 생깁니까?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만 1년에 5천만원 내야 되는 거죠. 버틸 수 있을까요? 집값이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나?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혼돈이죠. 푸르미리 정리해고 해가지고 엄청 난리죠. 또 하이트진로가 정리해고한다, 희망퇴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나마 이름 있는 기업들은 저렇게 뉴스라도 나오지. 작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러면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 못하는 게 현실이죠. 누가 이렇게 막장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기득권들, 재벌가들, 족벌가들, 온갖 추악한 이들이 대한민국을 제일 더럽고 험한 곳으로 만들어놨죠.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는데도 그들은 나 몰라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죠. 그들은 우아하게 멋있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험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마음이 바뀐 거죠. 궁지에 몰리고 이래저래하니까 무리하게 연끌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할 일만 하고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위주로 개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건 기업들이고 기득권들이고 재벌가 족벌가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가 씨가 말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못해서 난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집값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서 올려놨던 거죠.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고 전월세 거래조차도 웬만하면 연장하고 해서 실제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집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주는 재테크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에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가치가 없냐? 가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경기 부양이나 여러가지 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리한 가격에 꼭지에 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에 힘을 못 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비쌌기 때문인 거죠. 온갖 개소리들이 넘치잖아요. 대출 촉살 다 풀어도 부동산 냉각이 여전하다. 왜냐? 미친듯이 올라 있으니까요. LTV를 완화를 하든 중도금 대출을 늘리든 아무 별 얘기를 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인 거죠. 강동 그라시움 11억 8천에 거래됐다. 작년 21년 8월 최고가 16억 6천 대비 4억 7천 떨어졌다. 그러든가 말든가요. 세종이 8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다. 여전히 비싸다라는 거죠.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평 중반이 2억 초반, 2억 중반이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움직여야죠. 잘 생각해야죠. 잘 고려하고 잘 움직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렸다가는 지금은 골로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별거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뭐 강동구에 고덕 그라시움이 11억 8,500에 팔렸다. 뭐 그전에는 21년 12월 달에 무려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15억 4천이던 게 저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가 8억 8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8억 8천이는 게 나중에 이게 6억이 되고 5억이 된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덕 그라시움이 전용 73이 11억 8,500이다. 이게 나중에 6억이 되고 7억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간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해서 던지고 또 던지며 금매가 나올 거고 경매가 나올 거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거품이 너무 심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 떨어지고 월세가격이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뭐 주요 지역이에요. 저기 지방에 저기 외곽에 5천만원 8천만원 1억 하는 집이 4천이 되고 2천이 되고 반토막 나고 60, 70%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요 지역에 집값이 너무 급등했던 곳이 그렇게 조정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고덕 그라시움 21년 8월 달에 16억 6천이었다고요? 5억이면 안 됩니까? 12억이었다고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저게 4억 5천에 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싸게 안 나온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고덕 그라시움이나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말고 다른 데 둘러봐도 됩니다. 자기 부서에 맞게끔 자기 상황에 맞게끔 뭐 둘러보고 원하는 가격에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 돈으로 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기회는 널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비치지 않고 조금씩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열릴 거다. 그리고 반대로 연끌한 500만 명 다주택자들은 대금 올라갈 거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대몰락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잘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 쉽습니다. 어렵죠.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각자 개척해 나가야 될 겁니다. 강동 그라시움이 뭐 11억 8,500에 팔렸다. 여전히 비쌉니다. 5억 6억에 팔려도 5억 6억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